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이에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남편과의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요. 통쾌하게 복수하고 이혼했지만 저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남편과의 결혼과 상처로만 남게 된 이혼까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저보다 3살 많은 남편을 만나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된 남편은 직장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키도 큰 편에 얼굴도 아주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호감 가는 인물을 가진 사람이었죠. 직장, 외모, 집안 등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인 빠지는 부분이 없는 괜찮은 신랑감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1년 정도 연애한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도 시댁에서 장만해 주셔서 부족한 점 없는 괜찮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 집에서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모두들 저보고 결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남편과는 연애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편이었고 모든 점이 흡족한 편이었죠. 심지어 잠자리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간혹 가다가 잠자리를 할 때 이상한 것들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연인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이상한 요구사항만 아니면 응해주기도 했어요. 이상한 복장을 입는다거나 뭐 그런 거요. 연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많이들 그러기도 하잖아요.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 제가 거절할 때도 있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남편이 성적 취향이 이상한 놈이었다는 걸요. 아무튼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예쁜 딸아이도 낳았죠. 남들이 보기엔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화목해 보였고요. 저도 사실은 그때까지는 제 결혼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남편 집도 중산층 이상은 되는 집안이어서 사치스럽지는 않아도 궁핍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저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아이 양육과 살림에만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어쩌면 완벽하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가 결혼 3년차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연히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을 때 남편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온 거를 보게 되었어요.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마침 남편 휴대폰이 옆에 있는데 알림이 울리길래 눈길이 가서 보게 된 거였죠.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앱으로 온 메시지였는데요. 일부 미리 보기로 온 메시지라 내용의 일부만 살짝 보게 되었는데 좀 야릇한 내용이었어요. 남자들이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 남편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요. 바람을 피우는 걸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정적인 내용의 그 메시지를 보고도 광고 메시지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때 남편이 미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제가 남편을 너무 믿고 안심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하고 다닌 짓들은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선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얼핏 보기는 했지만 광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도 이상한 메시지 온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저에게 광고겠지 하고 넘어갔고요.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있고는 당분간 잠잠한 평온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남편은 가끔 주말에 한 번씩 외출을 하는데요. 저에게는 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는 외출을 하곤 했죠. 제가 남편의 모든 친구들을 다 아는 건 아니니 정말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박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친구들을 만나러 다녀온다고 한 날이었어요. 점심 무렵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한다기에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는 주로 뭐 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포커도 조금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점심때쯤 외출하는 남편을 보내고 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날 밤 외출해서 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잠자리를 해볼까 해서 은근 분위기를 만들어 보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다음에 하자고는 저를 달래고 잠을 청하더군요. 그런데 남편 녀석이 그렇게 제가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은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 힘을 있는 대로 빼고 왔으니 저와의 잠자리를 할 힘은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였죠. 아무튼 잠자리를 못하게 된 그날은 조금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저도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거리면서 억지로 잠들려고 애를 썼죠. 남편 놈은 옆에서 먼저 아주 세상 모르게 깊은 잠이 들었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잠을 청했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남편의 휴대폰을 구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휴대폰의 비밀번호는 잘 알고 있으니 몰래 휴대폰을 잠금 해제한 후 사진 갤러리도 둘러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휴대폰 사진 갤러리도 구경하고 메시지도 둘러보고 했지만 특별한 건 없어서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보안 폴더라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갤럭시 휴대폰을 썼는데 갤럭시 휴대폰에는 보안 폴더라는 앱 기능이 있거든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앱 같은 건데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그 보안 폴더를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이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이 즐겨 쓰는 그 비밀번호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안 폴더를 암호 해제하고 들여다본 순간 저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놈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건지. 남편의 보안 폴더 사진 갤러리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나체의 남성 여성들이 단체로 뒤엉켜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진들과 영상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불결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휴대폰 사진 갤러리를 다시 둘러보자 그런 사진 속의 인물은 남편이 맞았어요. 남편의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확인하고 우선 그날은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저는 거실에 가서 밤을 새웠죠. 뉴스나 삼류 성인 잡지에서나 봤을 법한 그룹 성행위의 당사자가 남편이라는 게 믿기지를 않았어요. 그런 더럽고 불결한 인간과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는 것에 나까지 더러운 인간이 된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불쾌감이 온몸에 퍼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저에게 연애 시절부터 했던 여러 변태적인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불결한 기분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호흡이 가빠져 올 만큼 기분이 더러웠죠. 밤을 새고 겨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일단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결론은 그날 밤 바로 내릴 수 있었어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은 명확했어요. 다만 그냥은 이혼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철저히 속이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닌 남편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하고 싶었죠. 아침이 새자마자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속 시원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친정에도 시댁에도 제 친구들마저도 그 누구에게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 얘기를 꺼내면 제가 더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인터넷을 뒤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오래 자세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라고요. 그 휴대폰의 사진과 영상들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그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증거로 빼돌리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의 그 미친 짓들을 알게 된 그날부터 남편과 말 한마디 섞는 것이 불쾌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제 신경의 변화를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제 복수를 그르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남편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불쾌했지만 통쾌한 복수를 위해 참기로 했죠. 물론 잠자리는 피했어요. 허튼 곳에서 힘을 빼고 다녔던지라 저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도 했고요. 저도 차마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더럽고 불결하다는 생각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 확보에 매달렸어요.
남편의 휴대폰에 있는 그 사진과 영상들을 어떻게 내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을지 계속 검색해서 알아봤죠. 검색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동네에서 휴대폰을 잘 다룬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만나서 사례비를 제공하면서까지 그 방법들을 배웠죠. 그런 방법을 알려준 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옮기는 연습까지 철저하게 했어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준비가 된 후에 저는 적절한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준비가 된 그날부터 피곤하다는 핑계나 아이 핑계를 대면서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곤히 잠든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이 깊은 잠이 든 날, 저는 몰래 남편 휴대폰을 열어 그 보안 폴더에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제 휴대폰으로 옮기는데 마침내 성공했죠. 이제 통쾌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 셈이었죠. 저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한 후에 아이를 데리고 짐을 싹 챙겨서 친정으로 갔어요.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나체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들을 몇 장 출력해서 안방 침대에 올려두었죠.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남겼어요. 난 이놈이 벌인 더러운 짓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증거도 확보해 놓았으니 이혼 준비해라. 그리고 아이는 내가 키운다라고요. 잔뜩 짐을 싸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저를 보고는 엄마 아빠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다그쳐 물어봤지만 그냥 싸웠다라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만 둘러댔죠. 차마 이혼을 결심하게 된 그 사실을 부모님께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마 누구라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복수해야 속 시원한 복수가 될 것인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마음 같아서는 남편의 그 더러운 짓거리를 온 세상에 알리고 싶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개망신을 당하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범법 행위가 되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변호사 상담을 한 후 위자료와 양육비를 최대한 받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복수의 선을 정했어요. 그래도 부는 풀리지가 않았죠. 마지막 복수의 한 방이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대략적인 이혼의 이유만 전했어요. 남편이 부적절하고 더러운 행위를 저질렀고 자세한 이야기는 차마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입에 담기도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당신 아들에게 들으시라고 하고 시댁과의 연락도 끊었죠.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 조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게 되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받아내고 싶었지만 그건 자체적으로 합의를 끌어냈죠. 만약 나와 내 가족, 딸아이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연락을 해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진들을 당신 부모님 댁과 직장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남편 놈은 꼴에 창피한 건 알았는지 그 후로는 절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복수는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 놈은 본인 부모님에게 나 부끄러운 아들이 되었을 거고요. 다시는 본인 딸도 만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도 저에게 빼앗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의 거의 모든 재산을 뺏고 아이 양육권도 가져오고 했지만 허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복수를 해낸 주인공들이 대부분 허무함을 느끼고 좌절하던데 제 기분도 비슷했어요.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복수는 해냈지만 저에게도 큰 타격이 있었죠. 저는 그 사건 이후로도 당분간은 깊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가끔 어쩌다가 그 사진 속 장면들이 꿈에라도 나오는 날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악몽을 꾼 날은 종일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고 불쾌하죠. 그리고 아직도 주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예요. 이렇게 제 인생도 타격을 받고 망가진 셈이죠. 하지만 하나뿐인 딸을 보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허망해진 마음을 겨우겨우 달래면서 잠들지 못한 새벽에 적어내려간 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할 상대방이 혹시나 변태 사이코가 아닌지 꼭 점검하시기 바래요. 혹시나 저처럼 정신 나간 남봉꾼 남편을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 이만